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부도 이제 정우철 도슨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저번 주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툴루즈 로트렉 전시로 뽑았는데요. 아마 전시가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5월 한 중까지는 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저희 방송을 또 듣고 가시면 훨씬 재밌게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툴루즈 로트렉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다시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네네.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툴루즈 로트렉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툴루즈 로트렉은 성이에요. 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트렉 가문 사람들이 다 툴루즈 로트렉이에요. 네. 그래서 전 항상 재밌는 게 화가들 이름도 에피소드가 많은 게 좀 있잖아요. 네. 왜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사실 이름이 다빈치가 아닌데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름을 다빈치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로트렉도 성이에요. 툴루즈 로트렉이 성인데 제가 항상 도슨트 할 때도 이분의 풀 네임을 먼저 들려드려요. 원래 이분의 이름이 네. 좀 길 거예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네. 네. 천천히 얘기할게요. 네. 앙리, 마리, 레이몽드, 툴루즈, 로트렉, 몽파예요. 이걸 이제 줄여서 그냥 로트렉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서 이분의 인생을 좀 알 수가 있는 게 이름이 길잖아요. 네. 그런데 로트렉 가문 사람들은 이름이 다 길어요. 왜 길까요? 업적? 업적 같은 게 또 이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비슷한데, 그러니까 네. 이름을 지을 때 나타낼 게 많았던 거야. 귀족이죠. 네. 그 당시만 해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름이 길수록 귀족인 경우가 많았대요. 로트렉 가문은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면 남프랑스를 다 포함해서 제일 부자였대요. 네. 엄청난 부자네요. 그렇게 네.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항상 인간의 욕심은 똑같잖아요. 네. 욕심이 끝이 없죠. 네. 그렇게 돈이 많았음에도 재산이 새나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 가문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가문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친을 했던 거예요. 12세기부터 모든 결혼을 가족끼리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준까지 왔냐면 로트렉의 아버지랑 어머니가 사촌이었어요. 그리고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자매였던 거예요. 네, 이미 조상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대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유도 몰랐던 거고 네네. 그리고 그 가문의 저주를 로트렉이 다 물려받았죠. 다 물려받아서 이분이 겪었던 병명이 농축이골증이에요. 네. 농축이골증. 이게 걸리게 되면은 대표적인 증상이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로트렉은 평생 동안 그냥 누가 툭 치면 부러졌대요.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살면서 계속 뼈가 부러져요. 그리고 애초에 키가 잘 안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14살 때쯤이 되면은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평생 지팡이를 싣고 다녔죠. 네. 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애가 심해지는 게 14살 때 그 혼자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살짝 넘어졌는데 그때 왼쪽 다리뼈가 부러진 거예요. 15살에는 어머니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실수로 이 도랑 같은 데 빠졌는데 이번엔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예 다리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키가 자라지 않게 됐죠. 난쟁이란 말이 좀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일 수 있는데 그냥 별명 자체가 몽마르트의 난쟁이 화가라고 지어지게 됐죠. 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본인이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귀족들보다도 하층민들의 더 애정을 느꼈던 그런 화가예요. 아무래도 자기랑 약간 비슷한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귀족 가문에서도 약간 그 시대에 근친혼을 했었다면 그런 귀족들끼리 뭉치는 게 있었을 텐데 그 속에 많이 속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되게 뭔가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또 실제로 살아있을 때에 대한 글 같은 걸 보면은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나름대로 되게 밝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들 앞에서만. 네. 남들 앞에선 밝게 살고 농담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막 괜히 여자 옷도 입고 괜히 너무 막 진지한 화가는 또 아니에요. 네, 장난도 많이 치고 그리고 이번 전시에 가면은 딱 물랑루즈가 재현이 돼 있어요. 재현이 돼 있는데 네. 그 앞에 로트렉 큰 사진이 하나 있어요. 네. 엄청 큰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화려한 복장을 입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여자 옷이에요. 진짜요?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 로트렉이 네. 여자 옷을 입고 있는 걸 찍은 거예요. 네. 그런 분장도 많이 하고 인생이 되게 파란만장하고 재밌어요.
혹시 툴루즈 로트렉이 그림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약간 애매한 게 네. 치료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네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했대요. 이 가문 자체가 약간 취미생활로 그림을 조금씩 그렸었대요. 물론 아. 직업으로 삼는 건 아니었지만 네네. 조금씩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결정적인 계기가 이 양쪽 다리가 다 부러지는 바람에 한동안은 치료 목적 때문에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심심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그렸대요. 다 그리면서 지내다가 어머니가 선생님을 데려오게 돼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툴루즈가 어렸을 적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주변 풍경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말 그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귀족 집안이다 보니까 승마를 좀 즐겨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말 그림을 주로 그렸던 이유도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말을 많이 그리긴 그렸는데 네. 대표적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로트렉은 자유롭게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뼈가 부러지니까. 그래서 항상 달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말을 그렸다라고 해요. 당연히 말 그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의 그림은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네. 댄서들 에너지가 넘치는데 네. 그게 반대인 거죠. 내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에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달리지 못하니까 말을 많이 그렸고, 그리고 춤추지 못하니까 댄서들을 그렸고, 이런 거를 저는 알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물랭루즈에 또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리고 물랭루즈 하면은 물랭루즈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소개도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물랑루즈를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네. 워낙에 주제가 많이 나와서 일단 몽마르트에 있는 캬바레죠. 캬바레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역하면 빨간 풍차. 아마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카바레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트렉은 일단 귀족 사회를 나오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도착했던 게 몽마르트의 그런 물랑루즈였는데 네. 로트렉은 거기 살면서 항상 그런 자유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귀족 사회에서 못 느꼈던 그 자유를 거기 있는 인물들에게서 느꼈고 그래서 전설 같은 존재가 됐죠. 어쨌든 물랑루즈에 거기 있는 댄서들, 무희들을 전부 다 그려줌으로써 맞아요. 이번 전시에서도 그 물랭루즈에 나오는 댄서들에 관한 작품이 정말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댄서들이 있을까요? 일단 생각나는 건 라굴리란 사람도 있고 네. 발랑탱. 이 두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가시면은 제인 아브릴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브리앙이란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요. 이 캐릭터를 알고 가시면은 전시를 참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먼저 그 당시엔 좀 별명 같은 걸 많이 불렀대요. 라굴리는 캉캉춤을 추는 댄서인데 캉캉춤의 몇 가지 동작을 개발했다고 하는 그 정도로 대가라고 해요. 근데 네. 라굴리가 먹보란 뜻이에요. 아. 먹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불렀던 거예요. 네. 먹보 라굴리인데 왜 그랬냐면 식탐이 진짜 많았대요. 식탐이 많았는데 이게 웃긴 게 춤추면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손님 수를 뺏어 먹었대요. 그래서 손님들이 지어준 게 먹보 라굴리.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네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발랑탱은 뼈 없는 발랑탱이에요. 뼈 없는 발랑탱. 왜 그러냐면 네. 뼈는 다 있는데 네. 춤을 추면 너무 유연해서 뼈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대요. 우와. 네. 뼈 없는 발랑탱 이렇게 불렸고 그래서 네. 로트렉이 그린 발랑탱을 보면은 관절 같은 게 약간 좀 많이 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브리앙 같은 경우에는 브리앙은 가수예요. 남자 가수인데 네. 로트렉 이분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 그러냐면 항상 막대기를 들고 다녔는데 네네. 브리앙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 올라가서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귀족이 나타나면은 그 막대기로 가리키면서 욕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로트렉이 참 재밌는 사람인 게 본인이 귀족이면서 귀족 욕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네. 네. 그렇네요. 되게 특이한 캐릭터예요. 네. 그리고 제인 아브렐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높이 들었대요. 춤출 때.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로트렉이 그린 제인 아브렐 보면은 항상 다리가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어요. 높게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제인 아브릴이라는 댄서가 네. 로트렉의 뮤즈 중에 한 명인데 다른 댄서들에 비해서 책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뭐 그림 감상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로트렉의 뮤즈인데 이분이 그 2001년도에 개봉했던 물랑루즈 영화 속의 여자 주인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아, 니콜 키드먼 네, 맞아요. 진짜요? 거기서 니콜 키드먼이 연기했던 캐릭터를 이 제인 아브릴 인생 모티브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뒷배경을 한번 듣고 보시면 네. 굉장히 재밌어요.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정우철님을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화수금이에요. 화수금. 네, 화수금에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도 해요. 아는 척해도 되냐. 아는 척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편하게 아는 척해주세요. 네.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가시면 많이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또 알고 네. 오시게 되면은 그런 게 또 힘이 돼요. 크래커스북 듣고 왔어요라고 해주셔도 되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더 좋죠. 네, 더 좋습니다. 방금 얘기해주신 댄서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정우철 도슨트님이 그려주신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네. 아리스티드 브리안 같은 경우에는 빨간 목도리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게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제인 아브리 저는 그 그림 생각나요. 몸에 뱀을 휘감고 이렇게 약간 비명을 지른 것 같은 손 뒤로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도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로트렉 전시를 확실히 듣고 보면 좋은 게 로트렉은 약간 그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넣어놔가지고 네. 진짜 포스터에 대해서도 그런 네. 말을 해요. 돈 벌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어차피 본인이 잘 살기 때문에 그러네요. 포스터로 돈 벌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포스터를 보고 재밌어 하면 그만이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를 많이 넣어놨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름이 메이 밀턴이란 포스터가 있어요. 메이 밀턴이란 포스터와 메이 벨포르란 포스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알고 보면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게 메이 밀턴을 그릴 땐 배경을 파란색을 써요. 네. 또 메이 벨포르를 그릴 땐 옷을 빨간 옷만 입혀요. 이게 이런 게 나눠져 있는데 네네. 이런 것도 사연이 있는 게 알고 봤더니 둘이 레즈비언 커플이었대요. 그런 커플 표시도 해주기도 하고 네.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림을 보고 나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네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봤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듣고 보면 훨씬 재밌는? 비밀 암호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굉장히 재밌네요, 그런 거는. 네.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도 많잖아요. 네. 툴루즈 로트렉은 사실 그 당시 똑같은 화가들이라고 했을 때는 알폰스 무아랑 같이 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정말 툴루즈 로트렉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가 파리의 황금기라고 해서 벨 네. 에포크라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베레포크를 번역하면 아름다운 시기. 아름다운 시기이고 어떤 상태였냐면 일단 기술이 발전했죠.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서 네. 보통 베레포크 하면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그리고 네.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를 베레포크라고 하는데 네네. 이때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대요. 알고 있기로는 이때 최초로 기계를 사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도 만들고 최초의 영화도 이때 나왔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베레포크 시기에 컴퓨터 빼고 다 나왔다. 그래서 그게 진짜 맞는 말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행복했죠. 그리고 여가를 좀 즐기게 되고 유흥도 즐기게 되고 네. 그러면서 술집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중요했던 게 문화 예술이 최정점에 있었어요. 네, 문화 예술이란 게 네. 이때 파리에 이제 위대한 예술가들이 다 모여 살았죠. 이때는 정말 문 열면 예술가였던 우와. 그런 시대였죠. 혹시 우와. 대표적인 화가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지금 생각나는 게 일단 반고 있었고 네. 반고도 있었고 네. 알폰스 무아도 있었고 로댕도 있었어요. 로댕도 있었고 폴 세잔, 폴 고갱 그리고 로트렉 이런 분들이 다 있었죠. 그 당시에. 진짜 황금기네요. 네. 맞아요. 예. 정점에 있었던 게 정말 화가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툴루즈 로트렉이란 아는 사이야? 라고 되게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전시에도 그 첫 번째 방에 반고를 그린 드로잉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어떤 사이길래 이렇게 네. 둘이 그렸냐. 실제로 로트렉은 반고흐를 많이 그렸어요. 많이 그렸고 둘이 친구죠. 같은 화실에서 만났던 친구고 반고흐가 화실에 들어갔을 때 약간 친구들과 사귀는 게 좀 어려움을 겪었대요. 약간 반고흐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약간 좀 아시겠지만 네. 약간 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어가지고 친하게 못 지낼 때 로트렉이 제일 먼저 다가갔던 그렇게 둘이 친구가 되면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친했었냐면 반고흐가 나중에 아르이란 곳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반고흐가 이제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네네. 아르이란 지역으로 떠나는데 그 지역을 추천해준 것도 로트렉이에요. 네. 이런 에피소드를 알고 보시면은
왜 로트렉은 반고를 많이 그렸을까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와, 핵인싸와 아웃사이더의 만남이네요. 그렇죠. 이게 로트렉 자체가 사실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친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네네. 툴루즈 로트렉은 빈센트 반 고흐랑 많이 엮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알폰소 무아랑 조금 더 많이 엮어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혹시 그 둘의 관계나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둘이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따로 네네.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로트렉이 무아보다는 선배격이라고 해요. 포스터 쪽에서는 로트렉이 선배고, 네. 그리고 함께 활동할 수가 있었던 게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두 사람은. 아, 네.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완전 성향이 달랐죠. 아, 그쵸. 쉽게 얘기해서 알폰소 무아는 양지라고 하죠. 양지에 있었는데 네. 양지라고 하면은 일단 그림이 이뻐요. 그림이 이쁘고 아름답다 보니까 보통 향수 광고, 이런 대중적인 광고들, 향수 광고, 초콜릿, 사탕, 맞아요. 이런 밝은 연극 광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걸 많이 했고, 로트렉은 음지에 있었죠. 술집, 카바레, 댄스홀 이렇게 갈리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재밌는 비교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로트렉은 천재예요. 로트렉은 디자인 감각을 타고났던 천재예요. 그러니까 네네. 막 연습했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썼던 건데 그게 디자인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예, 타고난 천재고 약간 힙하죠. 사람 뒷모습도 그리고 막 맞아요. 힙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봐도 멋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요즘에 로트렉 그림이 다시 인기가 있는 게 네. 그 요즘이랑 맞아요. 약간 맞아요. 힙한 걸 추구하는 네. 사람들한테. 그리고 알폰스 무아는 힙하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천재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알폰스 무아는 타고난 천재라기보다는 노력파예요. 정말 노력 하나로 포스터의 선구자가 됐던 이렇게 천재와 노력파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비교를 하더라고요. 로트렉은 G드래곤이래요. 아. 그리고 알폰스 무아는 유노유노죠. 너무 확 와닿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서 확 와닿아가지고 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도슨트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게 아마 처음 도슨트 할 때랑 끝날 때 완전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도 보면서 계속 바뀌어요. 누가 이런 거 좋다고 썼네? 그럼 좀 더 강조하고 이런 거 별로네 빼버리고 이런 것도 그냥 막 후기 보다 보면은 로트렉은 GD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서 보고서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첫 번째로 툴루즈 로트렉전에 맞춰서 우리 그지만 작가님 책 소개 가지고 오셨죠. 책 소개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그 툴루즈 로트렉 이름을 계속 못 외우고 있지만 저는 툴레즈처럼 뭔가 통통 튀는 그림책을 가져왔는데 제목은 동물들의 도시이고요. 작가는 호안 네그레스 콜로르입니다. 네, 책 이야기를 해보자면 책은 이제 2017년도에 발간되어서 많은 국제적인 상을 탄 그런 책인데요. 네네. 작가님은 78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 벽화 작업도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처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뭔가 유년 시절에만 갖고 놀았던 셀로판지를 엮은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네, 그림을 보고 있으면 뭔가 어렸을 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사야겠다. 책 소개로 이제 넘어가자면 책은 인간이 모두 떠나고 동물들만 남은 세상, 동물들의 도시라는 소개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동물만 남은 인간은 없는 자연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뭔가 폐허가 되고 그런 이미지가 무척 강한데 되게 다채로운 색감으로 꼭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도 긍정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저는 되게 큰 매력을 느꼈거든요. 네네. 저는 뭔가 폐허가 된 도시를 떠올렸을 때 암울하고 뭔가 되게 냄새나고 막 까만 이미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책을 보면서 그치 사람이 떠나도 자연은 돌아가고 지구는 생명체가 남아있는데 굳이 우리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슬픈 모습을 그려야 될까라는 그런 편견을 깨는 책이라서 저는 책 추천을 해봤습니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드는 엔눈북스에서 출간이 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정미진 작가님이 쓰시고 최재훈 작가님이 그리신 무엇으로라는 동화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가느다란 선이 얽히고 설킨 산의 모습이 타원형의 액자 형태 속에 들어있는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재밌어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오랫동안 가뭄으로 황폐해진 작은 마을에 낯선 손님이 찾아와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마을에 도착
도착을 하고 나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한 사람은 굉장히 선한 인상의 남자인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면서 정말 친절하다. 그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덥수룩한 수염을 갖고 살짝 어두운 인상을 지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는 저 사람은 항상 믿을 수 없어. 위험해. 약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겉모습으로만 판단을 먼저 해버리죠. 네. 그래서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는 미스테리와 함께 점점 깊어지는데요. 결말은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나중에 한 번씩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양, 냄새, 감촉, 소리, 맛 등 다양한 것에서부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약간 물랭루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약간 못생긴 표정이든 찡그린 표정이든 다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로트렉이 그곳의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로 모든 지위를 떠나서 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소통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대망의 게스트님의 책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도슨팀만큼 로트렉과 관련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을 추천하냐, 그 화가에 대해서 네. 전시를 보기 전이나 후에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한 것을 가져왔는데 네네. 제목이 로트렉, 몽마르트의 빨간 풍차 라는 책이에요. 네. 네. 다른 화가들도 똑같지만 공부할 때 중심으로 잡는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 네. 물론 그 화가를 검색하면 책이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정말 많은데 그런 책을 찾아요. 다 읽어봐서 정보 전달뿐만이 아니라 네. 이 화가 인생을 중심으로 다가가는 책을 많이 찾거든요. 네. 딱 이 책이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은 정말 뭐 그림에 대한 분석도 들어있긴 하지만 로트렉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약간 로트렉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림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먼저 전시를 보기 전에 읽으셔도 좋고 네네. 전시를 다 보고 나서 읽어도 훨씬 재밌을 거예요. 분석보다는 좀 감성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도슨트에도 쓰기도 하고 설명할 때도 쓰기도 해서 네. 저는 이번에 로트렉을 준비할 때 이 책을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편하게 그 화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읽으시면서 혹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도 있으세요? 제가 줄친 거 몇 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네. 약간 제가 이 로트렉 성격을 얘기할 때, 네네. 이건 참 마음 아프다라고 느꼈던 글이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로트렉과 제일 친했던 친구가 했던 말을 가지고 쓴 글인데, 네. 로트렉은 자신의 슬픔을 숨기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아틀리에의 소파에 몸을 묶고는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울 것이다. 혼자 울었다고 해요. 네. 아무도 없을 때만 네. 혼자 그 슬픔을 겉으로 나타냈던 딱 그런 게 느껴지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건 도슨트에서 쓸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포스터에 대한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포스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취급했어요. 포스터 작가가 예술가냐. 이건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알폰스 무아도 그렇고 로텔도 네. 그렇고 상업예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술가일 수가 있냐. 이런 거에 되게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을 많이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무아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상업작가한테 예술성이 어딨냐.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네. 전 이 말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포스터 덕분에 로트렉은 길거리의 군중까지 만나게 되었다. 포스터는 소수의 예술이고 상업예술일 뿐일까. 재능과 기교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술가에게 저속한 일은 없는 법이다. 딱 이거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몇 개 쳐놓은 게 있는데 네네. 딱 이 두 개의 문장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짝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사진으로 살짝 올려드릴게요. 이 책 끄트머리에 다 접어두시고 밑줄 메모, 쳐두시고 네.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정리하셨던 부분들이 너무 눈에 띄어요. 정말 준비하시기까지 얼마나 또 열심히 네. 많이 보셨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분석도 분석인데 이런 식으로 그 화가 인생을 따라갈 수 있는 책들? 그런 네. 책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찾다 보면 은근히 하나씩 있어요. 그렇게 화가 입장에서 쓴 책들이. 네네.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람객 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정말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로트렉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로트렉 관련해서 너무 좋은 책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청취자분들과 그냥 관람객분들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다들 뭔가 생각이 드네요. 흐뭇하게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야지 이러고 놀러오세요. 계시지 않을까. 네. 가서 꼭 아는 척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네. 정말 정원서 도슨트님께 저희가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1, 2부 2주 동안 같이 함께 했는데 어떠세요? 이제 저희 인사해야 돼요. 네, 그렇구나. 네. 진짜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네. 네,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아니에요. 부담감도 없었고. 네. 하고 싶은 말? 네. 일단, 청취자분들에게 한다면, 혹시나 전시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전시라는 게 몇 번 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은근히 혼자서 전시를 보러 가려고 하면은 큰 용기를 가져야 돼요. 맞아요. 이게 약간, 정말로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막상 혼자 가려고 그러면은, 괜히 어려운 말 써져 있고, 그걸 내가 볼 수 있을까 지금 약간 좀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번 그냥 편하게 도슨트 시간 맞춰서 오셔서 한번 듣고 궁금한 거 그냥 물어보시고 저한테 그냥 편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든든하실 것 같네요. 네. 인사드리고 마무리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